박근혜 대통령의 보복의 끝은 어디입니까?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저는 패배한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도 모두 감내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공안 광풍에 몰아넣지는 마십시오. 네, 앞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입장 들으셨는데요. 해산에 불복하는 통진당의 논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강현재, 변함봉,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뭐 이정희 전 대표는 메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보시긴 했습니다만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번 좀 보시죠. 저희가 이정희 전 대표의 해산불복 키워드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보복은 나는 패배했다. 보복은 나 하나로 끝내달라. 공안 광풍이다. 민주주의 파괴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네. 표현 자체가 좀 모순적이다라고 봅니다. 네. 보복이라는 것은 뭐 행동에 대해서 새롭게 뭘 들춰낸다거나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아마 이정희 대표와 또 이 정면 승부를 했던 게 아니라 네.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촉발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위는 지극히 또 이 말 자체가 정치적인 워딩이 아닌가 생각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압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담긴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강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정희 전 대표가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거는 딱 그거죠. 네. 정말 이 통진당 해산 결정 나기 딱 2년 전에 박근혜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네. 그 직전에 이정희 대표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떨어뜨리고 나왔다? 반드시 네. 떨어뜨리겠다라고 네. 한 것을 2년 후에 정확히 보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날. 뭐 같은 네. 날인 게 공교롭게 네. 당선과 맞물린 건 그런데요. 네. 사실 이정희 대표가 지금 이렇게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네. 너무나 다른 방향성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예.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어떤 국민이 점에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다수가 통진당이 기어이 해산 결정까지 맞은 건 아마 뭐 좋아하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이런 네.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진 않지만 왜 해산 결정을 받았냐에 대해서는 이 종북 활동, 네. 북한의 정권을 추종하는, 네. 북한의 정권에 동조하는 네. 세력이 통진당 내부에 너무 많이 자리 잡았고 네. 그것을 통진당이 당 차원에서 또는 당 지도부가 제어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 해산 결정을 아프지만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정희 전 대표가 네. 사실이 아니면 왜 아닌지에 대해서 네.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네. 국민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네. 진보 정치를 정치 보복이다. 파괴했다. 네. 정치 보복이다. 네. 공안 강풍. 지금 또 민주주의 파괴 이런 말을 네. 하니까 자꾸 전혀 다른 방향의 말만 하고 아.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정희 전 대표의 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예를 들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정치 집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보복이라고 하면 보복의 수단으로 헌법재판소가 활용이 됐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 그런 조직은 없거든요. 네.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를 박 대통령이 보복의 수단으로 자신의 활용을 했다. 의견대로 네. 활용했다. 이거는 정말 그 민주사회를 살아가면서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행위들이 다 보복행위인 것처럼 본인들이 네. 피해자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과거로 가서 이석기의 어떤 그런 이적행위를 숨기고 선거를 해서 네. 당선이 돼서 국회 활동을 하는 그런 상해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패배했다. 그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 상당히 뭐랄까, 이 감성에 또 호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세 분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거기다 하나만 더 보완을 하자면은 사실 정치라는 것은 아젠다를 설정을 하고 프레임을 짜는 게 거의 시작과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이것은 그 헌법재판소가 우리 민주주의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번 사태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프레임에서 통합진보당 측 이정희 의원은 그거를 단순히 정치 보복에 네. 대한 프레임으로 맞추려고 계속 희생자 플레이를 감성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공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이 결정 후에 헌법재판관님 중에 한 분을 우연히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만나뵀었습니다.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예, 공개할 헌법재판관 수는 중에 없고요. 예, 네, 한 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실 때 그 평의 과정이라든가 공개 변론 과정에서 이석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석기의 행동은 정말 잘못됐고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하겠다. 네. 아니면 우리도 잘못을 통감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도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하겠다. 그런 라고. 태도가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네. 달리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부인을 하거나 증거가 드러나서야 있긴 했었지만 그것은 예. 통합진보당의 방향과는 다르다라고 감싸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재판관 입장에서도 진보당에서 조직적으로 이석기를 감싸고 있다라는 심증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소회를 남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왜 이정희 전 대표가 패배는 저 하나로 끝내달라 자꾸 네.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을 그 동일 같은 선상에서 급으로? 놓고 네. 이 통진당 해산 결정을 두 여성의 사적 복수극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 축소시키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런 프레임을 그런 의도가. 살려는 의도는 네. 분명히 있어 보이고.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좀 통진당에게 애정어린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국민 중에는 이 해산 결정이 어쨌든 헌재의 결정이니 존중한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정말 통진당 내에 종북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통진당이라는 정당 전체에 이렇게 가혹한 행위를 사망 선고를 예.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문을 갖는 조금은 이 정당 자체는 좀 살려두는 것에 대해서 여지를 갖는 국민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론조사상으로 통진당이 예.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통진당이 지금 저는 굳이 언론에다가 저렇게 이정희 전 대표가 뭔가 발표하고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읍소할 만한 게 있는지 네. 헌재 결정을 왜 좀 과하다라고 보는지 그런 설명을 좀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국민 중에 그런 설명은 뭐 들을 이제 수도 결론 있을 과정에서 것 이제 같은데. 다 했는데 우리 국민의 뭐 설득이 알 안 권리 된 거지. 차원에서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당사자로서 말을 해주면 네. 뭐 공감을 일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꾸 저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려운 프레임을 논리로. 의도적으로 짜려고 한다던가 하는 네. 것은 오히려 좀 역효과일 것 같아요. 저는 강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설득 행위는 이미 타이밍을 지났다. 골든 타이밍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최초의 이석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기와 선을 긋고 우리 당과는 절대 상관이 없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종북과 멀리하면서 진정한 진보 정치를 추구하겠다라고 그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미 1년여 기간 동안 이미 해상 결정이 난 이 시점에 한다는 것은 자칫 악어의 눈물로 밝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어떤 원탁회의에서 언론들한테는 사과를 하지만 사실 국민들한테는 진정으로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보복의 피해자로서 우리가 정당한 것처럼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도 지났지만 설득의 무기도 이미 잃어버렸고 설득할 수 있는 정당성도 모두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정희 대표는 사실은 지금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자격조차 없고 사실은 자격도 없다. 섞고 제지하고 조용히 그냥 역사 속으로 물러나셔야 되는 상황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진정한 진보 정치를 추구하려고 정말 큰 뜻을 품고 계셨다고 한들 본인이 어떤 그 진보 정치의 어떤 먹칠을 한 이석기 통진당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자제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범의식으로서 자신도 잘못을 하고 정치판에서 어떤 예. 세대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 앞에 사라져 주시는 것. 이게 더 나은 방법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약간 반론이 있습니까? 반론이 아니라 다른 네, 의견. 네. 반론이라기보다는 네.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제 이제 이 통진당의 역사에 대해서 살짝 봤는데 네. 지금 이 헌재로부터 해산 결정까지 나서 지금 국회에서 빨리 왜 방을 안 빼냐 이런 지경까지 이른 이 통합진보당이 사실 예전에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때 당시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이런 분들이 만든 당이란 말이죠, 사실은. 네. 그때 그 당을 통합진보당을 만들면서 이분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명실상부한 대중적 진보 정당의 길을 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12년 총선 때 이 통합진보당에 표를 준 국민도 아까 지금 딱 이 표현이죠. 대중적이면서 정말 진보 정당다운 그런 정당일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마음을 주고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일부 국민이 먼 과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종북 정당이 돼서 해산 결정까지 됐으니 그 과정이 참 안타깝다는 이정희 전 대표가 그냥 조용히 빨리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해산 불복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다는 네. 입장입니다. 지금 네. 이정희 대표가 이 해산 전 대표죠. 해산 불복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키워드별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겁니다. 네. 정치적 보복이다. 네. 나는 패배했다. 그리고 좀 더 대외적으로 갈 때는 공안 광풍이라는 네. 민주주의 파괴라는 더 큰 명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는 앞에 이 두 개, 뭐 정치 보복이라든가 뭐 패배했다든가 이건 뭐 별로 쓸데없, 뭐 아예 취급도 안 하는데 네. 이 다음 관건입니다. 네. 과연 우리 국민들이 공안 광풍에 네. 마치 메카시즘처럼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서 여기에 좀 동조하고 있는 건가? 정말 민주주의가 파괴됐던가? 저도 여기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은 제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졌던 게 최근 네. 한 설문조사에서 아마 이번에 이 헌재 해산 논리가 이 통합진보당은 이석기라는 종북주의자에 주도했고 아로라는 거에 주도됐다라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핵심 놓은 건데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건데 이것을 인정하는 국민의 여론이 70%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항목이 뭐였냐면은 4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원도 같이 다 제명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찬성한 사람은 이제 5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북 논리에는 찬성하는 70% 중에 15%는 국민들의 투표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즉, 우리 국민들이 헌재가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뭐 다 종북이었어. 이렇게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뭐 휩쓸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정교한 판단을 하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 통진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있어서 네. 아마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이 상태로 4명의 의원, 6명, 5명의 의원이 그대로 사라지게 되면은 언제든 명예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다른 평가가 가능하겠죠. 차라리 다음 총선에서 다시 다 나와서 표로서 떳떳하게 나와서 다시 심판을 평가를 받아가지고 받아라. 국민의 몇 프로가 지지를 했었던 건지 네. 아니 그 사람들도 이번에 공안 광풍, 민주주의 파괴, 정치 보복 네. 이슈를 들고 나와서 과연 그것이 국민께 뭐 지킬 수 있는지를 얘기해보고 평가를 받는 게 저는 아예 확실히 출마 기회를 줘서 네.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예. 이 통진당은 해산 선고와 동시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네. 근데 그 통진당의 주도 세력,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죠. 식으로든 네. 다시 지금 또 바로 창당 작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것이 또 완전하지가 않고. 네. 그러니 뭐 통진당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다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정치적으로 심판을 완전히 받아야만이 정말 끝난다, 이 세력이. 그런 생각이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을 그렇죠.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지금은 네. 이 세력을 더 똘똘 뭉치게 만들었어요. 자, 검찰이 이상기 김미 전 의원 26일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공작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건데 강철 서신 네. 김영환 씨가 제기했던 그 전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일단은 수사를 해봐야지 지금 네. 어떤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 뭐 실제로 증거가 있는지가 밝혀질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도 지금 통진당의 당원에 대한 30명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수단체가 고발해서 국가보안법이나 이적단체 행위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거든요. 이 그렇죠.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명확히 나오면 이분들도 처벌이 돼야 되고 네. 또 한편에서는 어떤 정치 보복행위라고 하잖아. 당원들까지 정치 수사를 받게 하는 이런 반론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국가보안법의 혐의가 의심이 되면 조사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네.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 자금에 대해서 북한 자금을 받은 의혹이나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 네. 그럼 수사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막아야 됩니까? 정당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결론이야 이제 검찰에서 열심히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인데 예. 조금 입증하기는 검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그렇군요. 자금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를 남기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아. 어떤 목격자의 내부 고발자의 증언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혐의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차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꼼꼼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죠. 이적단체 여부에 대한 그 수사. 네.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적단- 그게 수사가 되면 통진당 당원들까지도 다 이제 수사 대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도식화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통합진보당이 위원 정당으로 해산 선거가 됐다고 해서 기존의 통합진보당의 여러 조직 자체가 이적단체로 바로 인정된다. 네. 그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든가 일부 활동 자체가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해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네. 이적단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위협을 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단체를 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적단체로 하더라도 통합진보당 내 어떤 뭐 구체적인 내부 조직이라든가 아로를 상징하는 조직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어떤 뭐또 다른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한 후에 이적단체라고 새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지 통합진보당의 기존 조직에 있었던 것은 전부 다 이적단체고 따라서 통합진보당 당원 11만 명은 국보법 위반 수상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 그야말로 공안 광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 검찰이 조금 더 범위를 제한하고 증거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수사 대상이 된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언급된 주도 세력, 아로의 주도 세력, 이석계의 잔존 세력이라고 불리는 당원 30명에 대해서 네.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당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긴 또 선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전체에 대한 수사는 아닙니다. 통진당 해산 전에 그 재산 빼돌리기 했다고 보세요? 안 했다고 보세요? 실사가 나오겠지만 네. 저는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당원 당비라는 게 1년치가 한꺼번에 뭐 연봉식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예. 3개월 단위로 지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월치가 9월에 지급이 됐겠죠. 9월에서 예. 12월.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가 또 지급이 돼야 되는데 벌써 예. 2월 금액을 남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영원으로 12월치가 끝났는데 딱 떨어뜨린다는 거는 마치 당이 현재 판결을 미리 예측했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끝날 거야. 다 써야 돼. 탈탈 떨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보통 한 뭐 13억, 11억도 연간 작년 지난해도 있었는데 좀 영원이 됐다라는 건 실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빼돌리기 의혹이 굉장히 높죠. 알겠습니다. 자, 통진당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